그러나 2024년 1월 말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될 경우 아파트 시장은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입니다. 2023년 8월 거래된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 1995년부터 시계열로 비교한 지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와 무역 흑자폭이 개선되는 시기 모두 동조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과 자산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최근 아파트값 하락이 멈춘 이유를 알아보고 과연 부동산 매매를 해도 되는 적정 시기인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재건축 규제 완화와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갱신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 심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기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보다 부동산 시장 상승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는 뉴스로 인해 실수요자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렇듯 실물 경기 침체에도 아파트값 하락이 멈춘 이유는 무엇인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와 거시 경제, 부동산 시장에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 정보 유통 경로에서의 각각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현황 분석이나 여론 형성 주도층은 주로 부동산 시장 이해 관계자들입니다. 금융권과 건설회사, 각종 경제지 등 언론사, 부동산 관련 투자 자문사나 부동산 재건축, 도시 정비업체 등이 이에 속합니다. 특히 주택공급자인 건설사가 지분을 보유한 언론사 등은 현실적으로 대주주인 건설사에 유리한 정보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주주가 건설사인 언론사는 민영 방송과 일간지, 경제지에 모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집값 상승기 또는 하락기에 시장 관련 기사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집값이 폭락하는 시기에 위기가 직면하면 투기적 가수요자와 실수요자는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압력에 봉착하며 아파트 투자자가 급감하고 투기 수요자가 매도에 나서며 아파트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때 정부는 각종 주택정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요를 확대시킵니다. 이때 한국은행 역시 금리 동결을 통한 통화정책 완화에 동참하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는 추격 매수에 나서며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합니다. 이때 공급자인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시키고 아파트 분양가는 다시 상승합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는 공급자인 건설사와 공급 부족론자, 투기적 가수요자, 그리고 임대인들입니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인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8월 22일 발표됐습니다. 소비자의 집값 전망이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거나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은행이 매월 소비자 인터뷰를 통해 집계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기준값이 100이며 100 이상이면 향후 1년 뒤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수요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00 미만일 경우 집값 하락 전망 수요자가
다수라는 걸 뜻합니다. 2022년 11월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저인 78보다 훨씬 낮은 61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자 집값 상승 심리가 최고였을 때는 2018년 9월이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집값이 상승하려면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9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말에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이 종료될 경우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비교해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지속된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등이 발생한 직후에 급속도로 심리가 악화되어 실거래가가 급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향후 1년 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이지만 실제로는 실물경제나 정책 등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동행지수인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4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지표에서 알 수 있듯 2022년 대한민국 주택시장 시가총액은 6,209조 원입니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합친 것보다 1,485조 원이나 더 많습니다. 부동산 금융이란 가계와 기업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통해 생기는 자금 조달 등의 경제 활동을 뜻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의 위험 노출액은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 주택시장 시가총액의 약 43%인 2,697조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큰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정부나 중앙은행은 단지 40조 원으로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과 전세금 반환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침체 충격을 아슬아슬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말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될 경우 아파트 시장은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입니다. 실수요자가 뒤늦게 부동산을 매수하자마자 자산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8월까지 거래된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34평형은 수인분당선 구룡역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 아파트로 2019년에 준공했습니다. 1957세대 총 23개 동이 배치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1년 10월 거래된 최고가는 32억 원이었으며 최근 7월 거래가는 26억 2천만 원으로 5억 8천만 원 하락한 마이너스 18.1%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자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09년에 준공했으며 총 3,410세대 44개 동이 배치된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2023년 6월 최근 실거래가는 31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인 36억 7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4.2%입니다.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37평형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14개 동이 배치되어 있고 948세대 대단지로 2011년에 준공했습니다. 2021년 9월 실거래 최고가는 26억 5천만 원이었으며 2023년 7월 현재 실거래 최저가는 19억 5,483만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6.2%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 아파트는 4,08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총 39개 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23년 8월 거래된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 14억 4,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8.3% 하락률로 2억 6,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아파트는 단지 내 초등학교와 하남고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로 1222세대 총 12개 동이 배치된 대단지입니다. 2021년 10월 13억 4천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됐습니다. 최근 7월 실거래가는 11억 2천만 원이며 2억 2천만 원 하락한 마이너스 13.8%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금리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시장금리인 회사채와 은행채가 상승하면 아파트값은 급락했으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아파트값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이후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사채에 연동하는 은행채도 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회사채 AA- 등급의 가중평균 금리는 4.072%에서 4.437%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말에 종료되는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의 예산 40조 원이 모두 소진되면 수요 급감으로 인해 아파트값은 더욱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연일 미 국채금리가 최고치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아 대출금리는 더욱 오를 것입니다. 시장금리인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대한민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1995년부터 시계열로 비교한 지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와 무역 흑자폭이 개선되는 시기 모두 동조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미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금리 비교 시기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2020년 3월 9일 코로나 팬데믹 위기 대두 시 미 국채와 국고채 모두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미 국채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고채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우려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자산의 78%나 되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한국 경제를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주택규제 완화 정책으로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물 경제가 올해 말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4년 1월 말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될 경우 자산시장에 급속한 붕괴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에서 실수요자들께 지속적으로 경고드리는 이유는 언론이나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유통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귀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매수를 고려했던 분들은 섣불리 부동산 매매에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 매매 적정 시기 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